자, 안녕하십니까. 개론 이영섭 선생입니다. 여러분 일단 1회차 모의고사 보시냐고 수고하셨고 매달 모의고사 진행이 될 거고요. 지금처럼 지금 보신 시험 그대로 매번 이 시험 난이도로 진행될 저희 모의고사 앞으로 많은 관심 기울여 주시고요. 저도 다달이 모의고사 해설 찍어드릴 거 다시 한번 약속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익힘장을 통해서 해설을 좀 해드릴 거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찍을 수 있는가, 여러분 이 찍기 방법까지도 제가 말씀을 드릴 예정이니까 끝까지 잘 봐주시고 특이점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게 2월달 모의고사다 보니까 아직 진도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은 감안을 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곧 진도가 완료되겠죠, 다음 주면. 그러면 3월 모의고사 때 훨씬 지금보다는 낯설음이 덜 하실 겁니다. 두 번째, 이 첫 번째 모의고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모의고사에서는 사실 어느 정도 점수 깎임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시험지를 처음 보신 분이거나 답안지 체크 경험이 없으시면 첫 번째 모의고사는 제 실력 발휘가 안 된다는 거, 그것도 하나 참고해 주시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시험 보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이제 낯설은 문제, 처음 보는 문제 또는 복잡한 문제가 같이 껴있거든요. 그럼 이런 걸 효율적으로 100분이라는 시간 동안에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런 것 또한 자신의 시험 능력이니까요. 이런 세 가지 특이점이 좀 있는 시험이었다 말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반드시 맞췄어야 되는 문제를 좀 오픈을 해드릴게요. 이 하난이도가 실제 여러분들의 당락을 결정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해설할 것도 바로 이 문제들만 해설을 할 거거든요. 본 시험 기준으로는 기출 베이스로 여러분들을 완벽하게 매번 시험에 나오면서 따라갈 수 있는 문제. 저희 방문각에서 늘 강의 말씀드리면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는 얘기가 바로 요 하 난이도 문제거든요. 이 문제는 익힘장만 제대로 해도 파악할 수 있는 문제니까 익힘장 제가 직접 보여드리면서 해설하겠습니다. 일단 1번 문제는 늘 공부하는 토지 특성에 대한 문제죠. 자, 틀린 것은 하는 문제입니다. 자, 1번 용도의 다양성 얘기, 2번 부증성, 3번 부동성. 자, 이런 식으로 우리 늘 하는 부동, 부증, 영속, 개별성 얘기인데요. 일단은 1번, 이거는 상식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용도가 다양하니까 용도 전환 가능하고 합병 분할 쉬워진다. 맞는 지문입니다. 자, 2번에 키워드 집약화. 집약화 나왔으면 부증성이 답이고 물리적 공급 불가능하다. 그렇죠? 맞는 지문. 그리고 3번에 외부 효과 나타나는 건 부동성. 그래서 외부 효과 하나 보시고 부동성 가는 문제. 자, 4번에 바로 요 표현 나오지 않습니까? 소모, 여기가 동그라미죠. 그래서 소모를 전제로 하는 이론과, 자, 마지막 감가가 적용되지 않는다. 자, 감가 적용되지 않는다 뭐라고요? 영속성. 그래서 요 부분이 틀렸네요. 그래서 정답 4번으로 이렇게 편하게 찍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이 토지 특성 매년 나오는데 난이도 높지 않게 앞으로 모의고사에서도 계속 나올 예정이니까 꼭 맞췄어야 되는 문제다. 두 번째, 부동산의 개념, 특히나 복합 개념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복합 개념 법경기 문제인 거 아시죠? 얘도 시험에서 거의 빼놓지 않는 테마인데 공간, 물리적 측면, 경제적 측면 이런 얘기 나오네요. 자, 틀린 것은 공간 그러면 3차원이죠. 지하, 지표, 공중. 요 세 가지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 2번에 수요가 증가해서 가격이 오른다. 수요 공급 얘기네요. 경제론이죠. 수요 공급은 어떤 측면? 경제적 측면이다. 이런 거는 통박으로 1, 2번은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3번에 그렇죠. 물리적 측면 그럼 다시 네 가지. 공자, 위, 환. 외우고 계시는 게 좋다. 공간하고 자연 포함되어 있고요. 4번은 요 두 개를 따시면 좋죠. 바로 토와 정. 토와 정. 협의 좁은 민법 토정. 협의 좁은 민법 토정. 그럼 토정은 어떤 부동산? 협의적 개념이다. 자, 5번이 답인데 여기 등기 등록이란 말 딱 보면은 머릿속에 준부동산. 그럼 준부동산은 협의예요? 광이에요? 광이. 그러면 준부동산은 광인데 이 민법상 부동산이라는 게 협의적 개념이니까 여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제가 시험지에다가도 여러분 써놓고 한 번만 더 공부하셨으면 좋겠는데 협 나오면 좁은, 좁은 나오면 민법, 민법상 부동산 하면 토정. 이거는 무조건 외우고 가자, 시험장에. 그래서 민법상 부동산이 이렇게 5번에 나오면 토와 정 외에는 없어. 이걸 반드시 좀 익혀서 5번 정답으로 찍을 수 있게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1, 2번은 이렇게 해결하시면 되죠. 3번도 매년 나오는 문제 아닙니까? 토지 관련 용어.
그래서 뭐 보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빈지, 포락지 뭔지 아시겠죠, 그렇죠? 토지 관련 용어에 대해서 바르게 설명한 것은 자 기억본 보시면 갑자기 저런 표현이 나와요.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 토지다. 뭐지? 그럼 딱 읽었을 때 물음표. 아 좋아요. 근데 해안이라는 말이 왠지 조금 느낌이 있는데 어쨌든 물음표. 모른다고 쳐? 니은번.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뭐한 땅? 잠긴. 그렇지. 그럼 얘는 딱 찍어야 되잖아. 잠긴 그럼 뭐야? 포락지. 그럼 니은번에서 포락지 들어간 게 답인데 이 세 가지 이렇게 잡히죠. 그렇죠? 자, 조금 더 가볼게요. 디귿번에 지번 나오고 등록 나왔다. 등록 등기 나오면 이 땅은 필지. 그러면 디귿번에 필지 포진하는 게 이 두 개니까 정답이 1번 아니면 5번으로 축약되죠. 근데 리을번에서 인위적, 자연적, 행정적 조건에 따라 다른 토지와 구별된다. 뭐지? 오케이 할 수 있다고 쳐. 그럼 물음표가 이렇게 두 가지가 남는데 1번하고 5번이 여러분 경합했어야 돼요. 시험장에서. 자 그랬을 때 이 리을번이 지금 획지라고 일치하잖아요. 그럼 리을번은 획지가 맞은 거고 그럼 기억번으로 답을 찍는 거죠. 근데 빈지는 해변이라고 내가 외우고 있고 해. 그리고 5번에 법지가 있단 말이야. 법지 뭐라고? 경사, 경계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이 1번이 맞는 거죠. 예, 맞습니다. 저 빈지라는 게 해변이고 해안선으로부터 해안선 만조 수위를 기준으로 파도가 끝나는 그 경계선. 거기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되기 시작되기 전까지. 그래서 실제 해변인데 이 해자 따라가서 이렇게 찍었어야 되는 문제고 뭐 5번으로도 찍을 수 있었던 문제다. 어떻게 봐야 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초장에 1, 2, 3번은 그렇게 멘탈 털리지 않고 풀 줄 알아야 된다. 4번 문제. 4번 문제는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 굉장히 말씀 많이 드린 내용입니다. 뭐 수요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하는 수요 변화 요인이다. 그리고 보기를 보니까 대체제 보완제 싸움인데 수요 곡선을 우측, 이 증가죠. 증가 요인을 골라라 이랬잖아요. 그냥 해볼까요? 1번 대가 나오고 수 나왔으면 이거는 수수. 그럼 수요 플러스면 뒤에 수요는 마이너스. 수수 반대. 그럼 좌측 이동. 자 2번 보완제는 수수가 같습니다. 그래서 보완제 수요가 마이너스면 해당제와 수요도 마이너스. 그래서 1, 2번은 공히 좌측 이동 요인들입니다. 3번 나오네요. 대에 가가 플러스. 그럼 뒤에 수요도 플러스. 그럼 3번이 정답. 그럼 사실 뭐 더 따질 것도 없죠. 대체제는 가수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이거 잊지 마세요. 가수가 같은 방향. A 가격이 플러스면 뒤에 수요가 플러스. 5번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면 해당 부동산의 가격이 오르잖아요. 그럼 여러분 가격이 변화하면 곡선 이동이 안 합니다. 그래서 5번은 곡선 상의 변화다. 이것도 늘 잘 따질 줄 알아야 돼요. 저는 이 문제는 되게 쉽게 풀었어야 돼요.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4번에 3번 정답이었습니다. 5번. 이 거미 어떡할 거야 진짜. 나오는 줄 알고 당하는 문제. 거미는 발산이냐 수렴이냐 순환이냐 이거 찾는 게 기본 메인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발산이나 수렴 따질 거면 시험지 위에 조그맣게 기가 크거나 탄력성이 작으면 수렴형이다 이렇게 적어 놓는 게 좋아. 공급의 기가 크면 수렴, 공급의 탄이 작으면 수렴이고 반대로 키가 작으면 발산, 탄력성이 크면 발산 이렇게 뒤집어 생각하시면 되거든. 1번 보시자고. 자, 끊어놓고 공급을 잡아. 그리고 탄력성을 보세요. 그럼 공급 탄력성이 1.5면 상대적으로 작잖아요. 그럼 얘가 단짝이 되는 거예요. 단짝. 그럼 단짝이면 무슨 형이다? 수렴형이다. 이렇게. 2번도 기울기 절대값이 0.8이고 공급 기울기 절대값이 2.4다. 그럼 공급을 주어로. 얘는 상대적으로 기가 크지 않습니까? 0.8, 2.4. 그럼 얘는 기 큰이니까 수렴형이 되고 옳은 거 고르라고 했으니까 정답 2번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끝냈어야 돼요. 이 문제를. 3, 4, 5번 무시해버리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뒤에는 따로 해설 보시고 저는 이 1, 2번 연습하는 게 가장 베이스 기본이다. 이 7번 문제에서는
3번이 낯설은 느낌이 있는 건 맞습니다. 3번 지문 요거 해설해 드릴게요. 별표고 나머지 1, 2, 4, 5번을 잘 쳐내면 돼요. 1번 무슨 선? 수직 일자. 수직이면 완전 비탄력. 그래서 1번은 끝부분이 틀렸죠. 2번 1보다 큰. 1보다 크면 탄력적. 이렇게 외우고 있어야 된다니까. 그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비탄력이 아니라 탄력적이다. 틀렸고. 3번에 우씨 P는 200이 뭐지? 무슨 뜻이지? 물음표. 오케이 콜. 그럼 일단 얘 찍어놓고 모르겠으니까 넘겨보자고. 4번이요. 4번은 누가 크냐? 가격 변화율이 크다. 이게 보여져 눈에. 가격 변화율이 크다. 가격은 여러분 위아래거든. 그러니까 가격 변화가 크다는 건 선이 이렇게 서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는 비탄력이란 뜻입니다. 한 번 더. 가격이 크면 비탄력이고 좌우로 누워서 양변화가 많으면 얘가 탄력. 위아래가 요게 가격 변화가 큰 게 비탄력. 그래서 가격 변화가 크다면 비탄력이고 5번. 5번에서는 바로 요걸 잡았어야 되죠. 양이 전혀 변하지 않는다. 양이 전혀 변하지 않으면 완전 비탄력. 그래서 5번 틀렸죠. 그러니까 1, 2, 4, 5번을 쳐내도 답이 3번으로 몰아지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 7번 문제 진짜 시험 문제 같거든요. 요거 잘 익히셔야 돼. 자, 여기서 팁 하나. 함수식이 나오는데 P는 어떤 숫자 또는 Q는 어떤 숫자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따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냐. P가 지금처럼 200 그러면 가격이 200으로 불변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P에 어떤 상수가 들어가 있으면 불변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럼 가격 불변인 게 뭐죠? 완전 탄력이죠. 그렇죠? 그럼 Q가 200이 나오면 뭐가 될까? 에? 여기 만약에 Q는 200 그러면 Q가 양이니까 양은 가로축에 200이면은 얘는 이렇게 서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200. 그래서 두 가지 공부해 놓으시면 좋아요. P는 불변이면 완전 탄력. Q가 불변이면 위로 올라오는 완전 비탄력. 좋은 문제였습니다. 꼭 맞췄어야 돼요. 9번. 자, 무슨 문제인지 아시죠? 마르크스 오랜만이야. 마샬 잘 지냈니? 리카도 how are you doing? Hey, what's up? 1번. 마르크스 선생님 있지만 우리 두 번째 줄에 누구 있어요? 비옥도. 이 비옥도 나오면 누구예요? 리카도. 옥수동. 1번 틀렸고. 자, 2번에 생산을 위하여 사람들이 만든 기계기구. 첫 번째 줄 끝부분. 요 기계기구. 개기름 잘잘잘. 마샬 맞아. 무슨 지대? 준지대. 단기적 지대. 연구 없다. 그래서 요 기계기구 요거를 경제지대가 아니라 준지대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3번은 리카도 얘기 아닌 것 같아요. 왜? 위치 나오고 운송, 수송 나오니까. 튀는 위치로 수송해서 동그랗게 고립. 튀는 이론. 4번에 헤이그. 헤이그에 따르면 교통비가 마찰 비용과 지대의 합이 아니라 여기서 요 표현, 요 마찰비는 들어가야 되고 교통비 플러스 지대죠. 4번은 헷갈릴 수 있었다고 봐요. 100번 양보해서 4번 물음표 찍혀야 된다고 봐. 그래도 5번에 확실한 게 나오잖아요. 마장동 가서 소사유. 소 먹으니까 한 개 있다. 마장동 있죠? 마르크스. 한 개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5번 정답이죠. 굉장히 쉽게 풀어야 돼요. 5번은. 그래서 정신 나갔다가 돌아와야 되는 문제. 그 다음 문제는 10번 문제입니다. 역시나 또 다른 멤버들이 나옵니다. 컨버스, 레일리, 너 진짜 오랜만이다 너. 해리스, 울만, 어우 얘네 둘이 사귀나 봐. 래쉬, 버제스. 컨버스 이론에 따르면 분기점은 큰 도시에서 가까운 위치에 결정된다. 모르겠어. 물음표. 2번. 레일리는 하고 뒤에 이 말이 나오네요. 최대 이익 확보하기 위한 입지 선정. 최대 매출 입지. 누구? 넬슨. 틀렸죠? 3번. 해리스와 울만에 따르면 다핵 구조에는 중심 업무와 천위지대가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할까? 존재하지 않을까? 자, 물음표 갑시다. 좋아. 4번. 내시 공급자, 수요자. 수요자인데 뒤에 보시면 공급자 나왔지. 공급자. 요게 키워드라니까요. 이 공급자 나오면 누구? 매버.
5번. 버스 타고 동심을 찾아 떠나는 생태계 여행. 버스 안에서 뭐예요? 버스 타고 뭐 하는 거? 침쟁이. 침쟁이. 아니, 나온다니까. 진짜라니까. 그 5번이 답이잖아요. 문제도 아니야, 이거. 버제스 침쟁이 있잖아요. 이 침입과 경쟁과 천이 들어가서 바꿔가고 싸움의 과정. 여러분, 요 과정 시험에 낼 때 도시 생태학적 관점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다. 정답 5번이었죠. 그래서 1번과 4번의 덫을 잘 건너서 5번에 안착하는 문제입니다. 10번 다음이 15번이 난이도 하예요. 그러니까 요 시장론 영역에서 뭐 조금 난이도 높은 문제들이 나왔다고 보시면 돼. 바로 15번 점프. 요 얘기는 사실 많이 했잖아요. 부동산 관련 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취득세와 인지세.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취득 단계에 내는 세금이죠. 그래서 얘는 디귿에 해당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취득세는 지방세고 인지세는 국세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기억번이 틀린 건데 1번은 물음표 찍었다고 쳐봐요. 인정. 2번 취득세는 취득 단계의 지방세다. 그러니까 지방세이면서 취득 단계, 기억 디귿 맞아요.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는 국보, 보유 단계의 국세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국세 맞고, 그리고 니은번 맞는데 요 리을번의 처분이 아니라 여기가 틀렸네. 보유 단계. 2번은 풀었어야 돼요. 멀쩡하게 풀었어야 되고. 자, 3번 재산세 요거 나왔네. 재산세는 보유 단계의 지방세. 그러면 재산세 보자. 미음번하고 기억번 요 맞죠?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는 보유 단계의 국세. 그러니까 종부세는 니은번 국세 맞고 역시 보유 단계 니은 미음이 돼야 맞죠. 그래서 얘는 진짜 하나 드린 문제예요. 그냥. 그러니까 3번 맞추시면 돼요. 이 취재 종량 표로. 늘상 시험에서 최근에도 자주 다루는 거고. 나머지는 뭐 해설 참고하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서 15번 문제 딱 끝냈으면 좋다. 16번도 노래를 부른 거죠. 이것도 수업 시간에. 진짜 노래를 불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그랬잖아요. 그럼 됐고 그냥 시행되지 않는 걸 지워버리면 되지 뭘. 왼쪽 4개. 소유 상환 안 한다. 안 해. 토초세 안 해. 그냥 외워서 푸세요. 이 2개는 하고. 오른쪽. 거래신고, 전매 제한, 거래 허가구역. 그리고 요 개발권 이전제, 요 개발권 양도제 이거 안 해. 그럼 이렇게 풀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 디귿, 이응 잘라내고 니은, 리을, 미음, 비읍, 시옷. 니은,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여기까지. 얘는 5번 찍으시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 요 이응번에 개발권 이전제 요거 미실시 됩니다. 그 16번 문제는 그러니까 하나 툭 주는 거야. 들고 가셔야 돼, 시험장에. 자, 17번. 요 정부 개입 문제도 시장 실패액이랑 직접적 개입, 간접적 개입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시험 문제가 항상. 굉장히 상식적인 문제인데 바로 가볼까요? 17번에 4번입니다. 4번. 4번으로 다이렉트로 가볼게요. 자, 분양가 상한제는 뭔지 모른다고 치자. 분양가 상한제는 사실상 직접적 개입입니다. 이게 가격 통제하는 건 다 직접 개입이고요. 몰랐다고 쳐. 오케이, 괜찮아요. 비축제도는 직접 개입이라고 알고 있어야 되죠, 얘는.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자, 여기 뒤에 세 붙었죠? 보조금, 조세. 세금 나오면 무슨 개입? 간접 개입. 그럼 여기서 직접 나오면 이거 갈라줘야죠. 진짜 4번도 저 종부세 보면 간접. 바로 외우고 있으면 된다. 정답 4번으로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다. 17번 틀린 분 너무 아깝죠, 그렇죠? 20번입니다. 자, 20번에 보시면은 주택 정의 나오네요. 20번에 기억번. 아우, 열받아. 뭐가 열받아? 두 번째 줄 봐봐. 뭐가 열받아? 사이즈가 66 초과한대잖아. 초과하면 열받아서 연립. 기억번에 연립이다잉? 아니고 2번 아니면 5번. 자, 아우, 300 미만. 300 무슨 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자, 그래서 정답 5번으로 쭉 가시면 됩니다. 24번. 아따, 투자론. 그래도 말이죠. 이 투자론 문제에서 초반에 조금 마음 놓고 풀 수 있는 문제가 나름 또 수익률 얘기 아니겠습니까? 레버리지랑. 무위험률 어떻게 돼? 위로. 올라가네요. 그럼 요구도. 올리면 되지? 어머나, 틀렸네. 그러면 답이 1번이네. 그리고 끝이야! 그리고 넘어갔어야 돼, 이것도. 아주 편하게 풀 수 있죠, 24번. 정답 1번입니다.
요구, 무 더하기 할증, 할증 포함. 3번, 무슨 수익률? 기대. 기대 나면 뭐 나온다? 예상. 실현은 사후, 달성. 글자예요, 글자. 글자 한 글자, 두 글자입니다. 여러분 키워드 잘 따셔야 되고. 자, 5번도 물론 답은 아니지만 요 공부해 놓을 가치가 있는 지문. 총 수익률보다 이게 중요한 말이 아니거든요. 자, 누구 거 동그라미, 내 거, 내게 어떻다? 높으면 긍정, 낮으면 부정. 그치? 높대. 아유, 내게 높으면 좋지 뭘. 그래서 5번도 아주 쉽게 해설이 돼야 된다, 이렇게. 24번은 익힘장하고 같이 보시면 참 좋은 문제. 쉽게 1번이었습니다. 야, 26번. 이 할인 현금흐름 분석법 사실 빌런이죠. 시험에서는 완전 얘가 악당 역할을 하지만 실제로 내부 수익률과 순영가의 최근 시험 문제들은요, 굉장히 단편적인 암기 요구하는 간단한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출제자분들께서 아량을 베풀어서 26번을 하 난이도로 출제해 주셨네요.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기 2번. 무슨 이익률? 회계 누구세요? 누구세요? 할인해요, 안 해요? 안 해. 고려한다, 고려하지 않는다. 고려하지 않는다. 정답 2번. 이 진짜 쉬운 문제예요, 이거. 그래서 순수 내부 현가, 순수 내부 현가 빼고 나머지 나오면 시간가치 고려하지 않는다. 아, 너무 아깝다, 이거 틀린 건. 안 그래요? 네, 답 2번. 근데 나머지 지문도 사실 중요한 게 몇 개 있어. 아니, 사실 많아. 다 중요해. 1번. 여러분, 내부 수익률은 영순위 일수, 영순위 일수. 순영가 나오면 0, 수익성 지수 나오면 1. 이건 공식이야. 공식. 일수. 그리고 영순. 우리 영순이 누나 직업 뭐야? 일수꾼. 우리 영순이 누나 일수꾼이에요. 순, 영, 일수. 이거 무조건 외워서 가야 돼, 시험장에. 3번. 내부 수익률은 내부랑 뭐랑 비교한다? 요구. 그래서 내부는 요구보다 커야 된다. 4번에 LTV. LTV는 집값에 대한 융자액. 그래서 이 밸류에 대한 론, V분의 L. 그리고 5번에 순영가법, 내부 수익률법, 순수 내부 현가. 이 4개는 뭐 한다? 그래요. 2번, 5번. 진짜 꼭 아시겠죠? 여기다 이렇게 하트 그려놓으세요. 하트. 고마워. 고마워. 사는 안 나온다, 입에서. 하도 한 지 오래돼서. 자, 29번. 뭔미 이 문제. 헐랭스. 자기관리. 자기관리 이렇게 우리 디테일하게 공부 안 했거든요. 근데 하긴 했죠. 29번 문제 답을 5번으로 찍을 수 있다, 쉽게. 우리 자기 뭐라고요? 5, 6, 7 5억 6개월 뒤 70억인데 설립 얼마로 해야 돼? 5억 이상. 답 5번이죠, 그냥. 여기서 정신 좀 나갔어도 그냥 5번 찍었어야 돼요. 네. 자, 2번에 최저자본금 준비기간이 지난 요 6개월이라는 뜻이에요. 6개월 후에 우리 자기 얼마까지? 5, 6, 70억 여기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2번하고 5번은 지문 좀 잘 익혀놓으세요. 이건 기초 중에 기초다. 아깝다, 이 문제 틀린 것도. 32번 관리론. 이 관리론은 아직 수업 안 나간 학원들도 있는데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 거의 대부분 수업을 했을 거라고 보고요. 자, 자간지 위탁인지 한번 갈라볼게요. 어차피 보기에 둘 중 하나니까. 기억번. 직접적 통제가 가능한데 자가 하면 그렇지 않을까? 그렇지? 니은번. 전문성이 높아진대. 전문성은 맡겨야 그렇지 않을까? 디귿번. 기밀 및 보안 유지가 유리하대. 그럼 내가 해야 좋지? 그리고 설비 고도화에 대응할 수 있을 때 누가 봐도 전문가야. 위탁. 대형 건물 관리에 유리하대. 위탁. 그리고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대. 위탁. 그래서 자가관리에 해당하는 거 기억 디귿 놓고 위탁은 니은, 리을, 미음, 비읍. 위탁, 니은, 리을, 미음, 비읍. 요거 4번. 그래서 이 32번 문제는 이렇게 하나씩 밟아가면서 푸는 이런 문제였다. 잘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3번에 마케팅 문제도 늘 나오는데 늘 이런 스타일로 나옵니다. 이게 정말 좋은 문제고요. 마케팅 전략 3가지.
시장 점유, 고객 점유, 관계 마케팅이 있거든요. 문제 1번. 마케팅이란 욕구를 파악하고 창출하는 활동이다. 좋아요. 맞습니다. 맞고요. 2번. STP는 S하는 분이 있고 T하는 타겟이 있고 P하는 포지셔닝이 있다. 이 세 개 잘 나와 있죠. STP. 3번. 시장에서 스톱해라 뽀삐야. 시장, STP, 뽀삐. 맞고. 4번에 보니까 브랜드 얘기도 나오면서 두 번째 줄에 요 키워드 장기와 지속 나오면 시장 점유가 아니라 뭐다? 관계 마케팅이다. 그러니까 얘는 어렵지가 않은데 막 헷갈리는 거야. 그게 그거 같고, 그쵸? 그러니까 얘는 정확하게 글자를 외워놔야 된다. 이 한 문제는 내가 꼭 시험장에 가져가야 된다. 이런 목표. 자, 아이다 4단계에 나옵니다. 정답 4번이었습니다. 34번은 좀 특이한 문제죠. 사실은 정답을 BTL로 찾는 문제가 일반적인 형태인데 좀 일반적인 형태에서 벗어나서 물어본 건데 못할 건 없죠. 민자 유치하는 사업인데 민간이 빌드를 합니다. 민간이 준공하고 정보로 트랜스퍼해서 마지막에 리스하는 방식. 근데 여기서는 보통 여기 민간이 나오는데 얘를 물어봤죠. 이게 상당히 특이한 문제인 거야. 누가 투자비를 조달해서 개발한 사회 기반 시설을 준공한다. 누가 준공한다? 민간이 준공을 해요. 그래서 이 기업번에는 A가 들어가야 됩니다. 민자유치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민자유치로 만든 도로 같은 걸 정부로 넘기죠. 정부로 트랜스퍼가 됩니다. 그래서 누구로 이전되느냐 했을 때 정부나 지자체가 나와야 돼. 자, B죠. 뭔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민간의 사업 시행자에게 일정 기간 운영 수익권을 주되 운영 수익권, 시설관리 운영권을 주되 D번. 그 시설을 정부에서 뭐 하는 거? 리스하는 거. 그렇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설의 소유권을 주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정부에서 다시 리스를 걸어주는 이런 방식으로 답을 채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번은 A, 니은번은 B, A, B 들어가는 거니까 얘 틀리고 얘 틀리고 얘 틀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정부가 그 시설물을 임차하니까 B가 마지막에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자, 마지막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그리고 공시제도. 이 부분 사실 크게 어렵지 않거든요. 감칙은 조문 외에 다른 게 나오질 않으니까. 1번 적산법. 뭐 외워야 된다고요? 기기 필. 기초 곱하기 기대 더하기 필요해서 임료. 기초가액에 기대 이율 곱하고 세 번째 줄 필요 경비 더해서 임료를 구한다. 기기필. 맞죠? 적산법. 2번 보세요. 경제적 일지매라고 했거든요. 경제적 일지매 누가? 우리 형이 그러지 않았나? 우리 형이 경제적 일지매. 그러니까 여기 발생 요인이 아니라 형성 요인이라고 가야 돼요. 이렇게 지저분하게 나옵니까? 이거 지저분한 거 아닌데요? 이 정도면 되게 깨끗한 건데요. 법령은 정확히 있는 그대로 외우셔야 돼. 2번 답이고. 3번은 실제와 다르게 가정하거나 한정하는 가정 조건 붙일 수 있다. 4번에 일부분만 한다. 부분평가. 마지막에. 그리고 5번에 시장가치 외적가치를 기준으로 할 수도 있다. 이거 시험 난이도 똑같습니다. 정답 2번이었습니다. 39번 공시제도. 공시제도는 진도가 안 나간 학원들이 많을 텐데요. 나중에 자세히 배우실 거니까 일단은 보실게요. 몇 개만. 1번에 바로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개별 공시 지가는 하고 뒤에 지가 정보를 제공하고 자 여기요. 토지 거래의 지표가 된다. 거래 지표가 되는 건 표준지 공시지가예요. 1번은 벌써 틀렸죠. 1번이 답이에요. 바로. 아울러 두 번째 줄 끝부분인데 지가를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 지가 산정 기준은 뭐라고 한 번 더? 표준지 공시지가다. 1번 정답. 국장은 인에게 표준지 의뢰. 표준지 의뢰는 지인. 여기 지인. 표준지 조사할 때는 인에게 의뢰한다. 3번 표준지 이의 신청 30일 국장. 4번 시군구청장이 개별 공시지가 하는 거 맞죠? 근데 이 개별 공시지가는 표준지를 기준으로 표준지와 밸런스가 맞아야 된다. 맞습니다. 5번
이미 표준지로 선정이 됐다면 개별을 결정 공시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사실 이 내용도 거의 익힘장 안에 들어가 있긴 하죠. 이번에 요 진도 나가서 공부하시면 잘 익혀놨다가 다음 달 모의고사 때 반드시 맞추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문제. 이것 또한 굉장히 쉬운 문제죠. 인근 나왔지. 그럼 두 개 나온다니까 시험에. 뭐랑 뭐. 속한 지역률. 속한 지역률. 나오잖아요. 이렇게 딱 나와요. 1번 맞죠? 정답이야. 1번 끝난 거예요. 사실은 이 문제도. 그럼 2번에 지역 분석. 지역 분석은 표준을 보는 거죠. 최유효가 아니라 표준적 이용. 3번 동일 수급권. 인근과 유사가 포함된다. 마지막. 유사적은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된다고요. 틀렸고요. 4번에 준 품격 있게 지역 분석. 5번에 지역 분석을 먼저 해야지. 먼저. 40번 문제도 하나를 이렇게 싸서 마지막에 옛다 그러고 입에 넣어준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쭉 써놨는데 하난이도 문제가 1번부터 시작해서 40번까지 총 21문제거든요. 보기 개수나 여기 정답 분포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 건데 요 문제들이 하난이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 문제들입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앞부분에 좀 총론하고 경제론 부분, 그리고 두 번째 단락에서는 7번, 9번, 10번, 15, 16번, 그리고 17번, 20번, 24, 26, 29, 그리고 막판에 감정평가 문제도 그렇게 높은 난이도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32, 33, 34, 38, 39, 40번까지 해가지고요. 여기에 해당하는 문제를 정말 잘하셔야 돼. 다른 거 찍어 맞추는 것보다 이 문제를 가져가는 게 중요하다. 좀 크게 보실 수 있게 이렇게 따로 적어놨는데요. 요거 따로 캡처해 놓거나 멈춤 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혹시 제 수업 안 듣는데 나는 타사생이다 하시는 분들도 제 익힘장 얼마든지 다운받으실 수 있는데 제가 하단 링크 밑에 쪽에다가 익힘장 다운받는 주소까지 올려드릴 테니까요. 보시면서 같이 보시면 더욱 좋다. 자, 넘겼어야 하는 문제도 당연히 존재하죠. 이 본시험에서 사실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상난이도와 특히나 이번 시험에서는 극상난이도 문제가 2문제 있었습니다. 이 상난이도는 대부분 계산 문제긴 해요. 6번, 11번, 12번 6번, 11번, 12번 허프 계산, 뭐 입지 계수, 균형 계산인데 저계산 문제는 판단했을 때 풀 수는 있는데 과도하게 시간이 걸리는 문제들. 그래서 이 문제는 나중에 풀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스킵을 했어야 되는 문제에 해당합니다. 또한 13, 14번이 좀 특이하게 베버하고 크리스탈로 문제인데 서술 문제긴 해도 난이도 꽤 높은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틀렸어도 괜찮다. 차차 더 배우실 거고요. 18번의 투자론, 22번 투자론, 23번 투자론, 역시 본시험에 나오는 이 투자론 계산 3개. 이것도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는 문제. 그리고 뭐 22번이나 23번 같은 경우에는 요 채무 불이행률이나 세전승수 공식 외우고 현금 흐름 따지는 문제인데 틀렸어도 괜찮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학습의 아주 주안점은 아니라고 보셔도 되고요. 25번까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요 문제의 문제 27번하고 30번 요 두 개는 금융론 문제인데요. 이거는 보자마자 그러고 바로 넘기셨어야 돼요. 전혀 읽지도 말고 손도 대지 말았어야 되는, 실제로 저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 출제자의 멱살을 잡고 싶은 그런 문제입니다. 개론에 이러한 전혀 처음 보는 문제들이 한 2문제 정도 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시뮬레이션을 한 것이다. 공부를 하는 내용은 아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5번. 공시지가기준법 계산이 있는데 공시지가기준법 계산 하실 수는 있습니다. 똑같아요. 근데 과도하게 시간이 걸리는 문제죠. 1, 2월 달에 저는 상대적으로 계산은 좀 덜 했긴 했는데 앞으로 3, 4월 달에 계산 문제 다 할 거예요. 기출에서도 할 거고. 다만 이 계산 문제는 좀 긴 호흡을 가지고 시험 때까지 추후에 나올 이 계산 익힘장으로 좀 정리하신다는 느낌을 가지시면 좋겠고요. 수업 완강 안 하신 분들 있죠. 내가 만약에 수업을 60, 70% 정도 들었으면 꼭 완강하세요. 너무 아깝잖아. 뒤에 버리지 말고. 3월달 스타트 늦게 하셔도 되니까 완강하자. 개발관리, 마케팅, 감정평가 완강하자. 두 번째, 지금 최저점 찍으셨으니까 현재 점수 기준으로 5점, 10점 정도 높게 목표 잡고 점수 많이 낮으신 분들은 10점.
그리고 한 50점 정도 맞았으면 한 5점 정도 다음 달에 올리는 걸 목표로 하되,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하 난이도만 안 틀려도 50점 베이스가 깔려요. 그래서 요거 중하 난이도 틀리지 않게 복습하실 때 뭘로 한다? 익힘장. 익힘장의 위력을 보셨잖아요. 지금 20문제 넘게. 안 하셨던 분들 다시 익힘장 하시고, 제 익힘장 책으로도 나와서 여러분 책으로 활자로 된 것도 보실 수 있거든요. 이 익힘장도 제가 구매하실 수 있는 링크 밑에다 달아놓을게요. 그럼 들어와서 익힘장 새 거 사셔서 다시 처음부터 한번 쭉 같이 해보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이론적으로 많이 외웠고 키워드도 나는 밝은데 문제가 좀 안 풀린다 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유가 간단해요. 우리가 지문 공부를 많이 안 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지문 공부와 문제 공부하는 요 3, 4월에 기출 강의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커리큘럼 잘 따라오셔서 3월 달에 또 기출 강의 듣고 모의고사 오시면 지금보다 나아질 것이다. 자, 이렇게 확신합니다. 고생하셨고요. 그리고 저도 고생했습니다. 잘했어. 자, 다음 달에 모의고사 해설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